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11월 11일 빼빼로 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그 핵심 키워드는 이원석, 조국, 이준석입니다. 이원석, 이준석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살펴볼 텐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래 그 법조계에서 좀 외유 내강형 이렇게 하고 뭐 말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기로 이렇게 좀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을 탄핵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격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를 탄핵해라. 그런데 그걸 일부에서 탄핵 못하는 이유는 이게 어찌 흠결이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를 탄핵하라 격노를 했는데, 이것이 저는, 이재명 영장 청구, 계속 구속영장 재청구,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계속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일선 수사검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검찰 수뇌부가 좀 신중하다. 자, 그래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수사검사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층부에서는 조금, 좀 약간은 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격노를 했으면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재청구 쪽으로 입장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봐도 한동훈만큼 안 유명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법대로에서 너무 저기 좀 안 알려져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하고 똑같은 27기입니다. 연수가. 동기구나. 27기. 제가 이제 28기예요. 그러니까 27기에 얼마나 친한 사이 많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옛날에는 검사들 평정을 매기면 동기들 중에 순위를 알아요. 내가 몇이다. 내가 어디까지 자리 간다. 자기가 아는구나. 자기가 알죠. 초임지도 알고. 그렇죠. 중앙지검이냐, 동부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을지도 자기가 딱 느낌 오네. 그게 조국 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렇죠. 원칙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하면서 완전히 성적이 나쁜 사람이 막 요직하고 개판돼 버렸잖아. 이성윤 뭐 이런. 옛날에는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게 안정이 돼 있었거든. 조직이. 정권이. 조직이. 그래서 이제 27기 중에 1위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2위고. 연수원 때부터요? 총괄적으로 최근까지 윤석열 정권 바뀔 때까지 종합 성적이 한동훈이 2위예요? 한동훈이 2위고 수사나 여러 가지 큰 경력이 많으니까 이원석이 1위고 그다음에 그걸 순위를 저한테 알려준 분은 자기는 5등이래. 검사장까지 해서 자기는 5등이래. 근데 그 위에 한동훈, 이원석이 있는데 아니 누가 1등이에요? 동기 중에 선두주자가 다 알잖아. 이원석이래. 그래? 이분이 나이가 좀 많아요. 한동훈은 어리잖아. 73년생이고 서울법대로 왔죠? 이원석은 이제 69년생이에요. 69년생인데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정치학과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라 볼 수 있죠. 머리죠. 정치적. 그리고 이제 고향이 특이하게 전라도 보성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본인은 광주에 태어났지. 녹차 많이 나오는데 보성.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예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윤석열 사단 중에도 호남이 많거든요. 호남이 많아요. 검사들. 그런 분인데 워낙 일을 잘해서 별명은 똑부입니다. 똑 부러진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별명이 똑부에 똑부. 똑부. 그리고 이게 검사 청백리야. 우리 옛날에 청백리들 유명하잖아. 워낙 검소하고 뭐 안 하니까 흠잡을 게 없다 했잖아. 그렇지. 청백리. 검사 청백리. 야, 너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우리 선배 검사들 또 만나보잖아. 옛날에 그랬대, 수사팀에. 저거 한동훈이나 이원석 중에 하나만 들고 오면 이 수사 잘 되겠는데. 항상 그랬대. 그 정도구나. 이 한동훈이나 이원석 중에 하나만 들고 오면 저 수사에게 성과 날 텐데. 이랬거든. 역대 최강팀인데. 아직 그 지새끼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이거 요즘 명성이 이재명 하나 지금. 그렇네. 지금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재명이 방탄이 너무 많았잖아. 그렇죠. 검사 욕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이만큼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일단 뭐 1차 그 구속영장을 방탄으로 해서 부결을 시켜버렸고 2차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또 정치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영장에 이원석 소개했으니까 결론 저는 이원석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진작에 칼을 뺐다 봐요. 작심 발언. 이 정도 센 발언은 저 길을 의심했다니까 이원석은 우리 아니까. 와 그냥 나를 탄핵하려가 아니고 완전히 국회의원들 묵살을 내버렸잖아.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리죠. 이 탄핵 수찬이 발의된 지난 9일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니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 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탄핵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검사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검사를 왜 탄핵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이제 이 모든 의원보다 제일 나쁜 게 이재명 아닙니까? 결국에 이재명을 영장 청구한다고 저는 그 선전포고로 봅니다. 나 이게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정도로 의원들 이름을 이렇게 누군지 다 알잖아. 이건 완전 선전포고 아닙니까? 선전포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오늘 상세하게 했는데 제가 이 어떤 의원인지 그 이름만 말씀드리고 나서 이게 왜 선전포고인지. 이래놓고 만약에 이래놓고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을 그냥 불구속 기소에 끝냅시다. 이러면 이원석 총장 웃음거리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정도로 선전포고했으면 칼을 빼야지. 칼을 빼야지. 칼을 저는 빼야죠. 자기가 뭐 그럼 누구 하나 죽겠지. 근데 이원석 총장이 죽을 일이 뭐냐고. 검사의 본연의 임무와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하는 거 맞잖아. 저는 뭐 나중에 부결되든 뭐 하든 방탄을 하든 이거는 나중에 국회가 하고 판사가 할 문제고 수사 검사는 일단 이게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 있냐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 정도 표현으로 강하게 한 거는 결국에 이재명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방탄을 하려고 정말 이 방탄 탄핵 일부에서 5가지 5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탄 탄핵을 했지만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죠. 그 조금 전에 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윤미향, 그 다음에 그 김경협, 노웅래, 뭐 박안주, 보좌관 강제 추행은 박관주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투기 김남국인데 이쪽 보면은 전부 민주당이고 단 한 사람 하영재 의원만 그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하영재 의원만 국민의힘이고 전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임종석, 허정식, 윤관석, 이성만, 돈봉투 전부 다 윤건영 국회의원실 허위 인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21대 현역 의원 최소 37명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3심까지 버티면 특권을 누리는데 대부분 다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검찰을 수사하는 검찰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측의 변호인 한 명이 저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변호인이에요. 이름은 안 밝히면 또 곤란하니까 저하고 방송을 해요. 근데 그러더라고. 검사를 탄핵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프레임 뭐냐. 칼이 오염되면 그 칼에 의한 요리한 음식도 상한 거 아니냐. 이 논리야. 칼이 검찰이잖아. 칼이 막 오염돼가지고 완전히 칼에 세균이 더글더글하면 그 칼로 음식하면 그 음식도 상한 음식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칼이 오염되니까 수사도 상한 음식이니까 이재명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논리로 들어와요. 독수 독감원칙인 거 그거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리면 뭐 열매도 독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거법에서 원래 위법하게 수집을 하면 그게 놓은 다른 정보도 위법하다는 거죠. 이게 위법 수집 정거 배제 법칙에서 놓은 게 독수 독과 이론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검찰이라는 이놈들이 검찰이 칼이 먼저 오염돼 있으니 이정섭이처럼 매일 뭐 골프장이나 예약하고 위장 전입이나 하고 이게 나쁜 놈이 수사한 그 결과가 뭐 수사가 되겠냐. 이 논리야. 그러니까 오염돼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정섭이가 초등학교 그 길 하나 건너는데 그거하고 수사하고 무슨 관계냐 말이야. 저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가장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가장 오염된 게 누구냐 말이야. 그렇지. 누구예요? 그게 국회고 그게 민주당이고 그게 가장 심한 놈이 철험해고 그중에 제일 심한 놈이 김용민, 고민정이, 뭐 김의겸, 김남국, 옛날 최강욱, 황운하 이 자들 아닙니까? 가장 썩은 야 이렇게 썩은 그래 깨끗한 손으로 한다 치고 너 국회가 깨끗하냐 손이 이걸 탄핵하냐고 이정섭을. 그러니까 제일 오염되고 세균이 득실한 게
저는 이게 민주당이다. 그중에 철험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이정섭을 탄핵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재명만 역풍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는 뇌물 받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의원 이 사람들은 돈봉투잖아요. 돈봉투 받은 사람 수사도 지금 더 강하게 세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윤미향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재판에 넘겨졌고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지만은 윤건영 이 약식 기소됐네요. 어쨌든 수사가 남은 사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원석이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지금 벌벌 떨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조국 이것은 저는 조국 씨가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만은 조국이 그래도 법대 교수잖아요. 형법 교수. 거기다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한 인물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 처음에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저는 뭐 워낙 삥 돌려가지고 요설 조국이 의혹이 네. 보면 네. 그냥 나 여기 재판해갖고는 내가 유죄 넣을 것 같으니까 재판해가는 게 명예회복이 안 되잖아. 일단 이게 조국의 재판 전략은 이제 그 입시 비리는 포기한 거예요. 입시비리는 조민도 인정했기 때문에. 조민이 딸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 뭐 4년 됐고, 냈고. 그다음 가장 타격받은 게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가 대법원에서 기각돼가 뺏지 날라갔잖아. 뺏지 날라가 버렸죠. 이게 조국이는 마지막 희망이 최강욱이 그 컴퓨터 있잖아. 그거만 이게 증거 능력이 없으면 자기도 버틸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지금 뭘 하느냐. 유재수에 목숨 걸고 있어. 감찰 무마 사건. 그게 문재인이 확인서까지 써줬잖아. 그 11월 달에 정의신문이야. 유재수.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재수만 무죄 받으면 설마 이게 입시 비리 가지고 집행유예해서 구속은 안 되지 않겠나? 법정 구속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전략이래. 자기도 다 생각은 있네 그래도. 그럼요. 11월 달에 지금 입시 비리는 포기하고. 그럼 그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유재수만 무죄 받으면 법정 구속까지 하겠나? 이런 이제 기대로 아마 선고가 총선 전에 저는 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하고 이 최강욱 그 허위인턴 발언해 준 거 그 잔여 입시 비리 이게 두 개가 이제 병합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합돼 있는데 하나 무죄되면 하나가 무죄가 되면은 그래도 법정 구속 안 되고 집행유예를 받기는 않겠나? 그 전략 그렇게 되면은 출마를 하겠다. 뭐기 운이 좋으면 벌금까지도 자기는 기대는 그래. 자기 부인은 5년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4+1년이죠. 예. 따라서 이게 조국이 이제 그 법적으로는 명예회복은 100%는 안 돼. 표창장 이런 건 안 돼. 이미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일단 구속만 면하면 그러면 이게 비법률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여기 국민한테 직접 한번 판단받아 보자. 이 말은 이게 내가 뭐 선거에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나간다. 이래서 이게 그 받아보는 건데 제가 이제 조국이 그 서울대 서클의 후배고 서울법대 제한되는 선배인데 조국이 친한 후배예요. 그 선배하고 이야기를 좀 깊숙하게 많은 걸 나누는데 그분이 조국과 친하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30년 친해. 조국이가 제일 이게 부러워하는 게 제가 채널 내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조국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래. 방탄. 이재명이 방탄. 아까 오중방탄 했습니까? 오중방탄? 야, 나 그중에 배지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됐겠나? 아니, 이재명이 배지 때문에 대장동 재판을 대선까지 미룬다잖아. 대선까지 미루고 선거법도 지금 어제 총선 이후로 총선 이후로 미루고. 아니 내가 여기 배지 없어가지고 구속되면 이건 말이 되냐? 자기가 이재명이 제일 부러워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배지 하나 딸 걸. 지금 여기 배지.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배지는 달아야 된대. 근데 조국이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이재명이가 공천을 일단 안 줄 걸로 봐. 안 주죠. 이재명이 사이 안 좋잖아. 안 좋지. 공천도 안 주고 또 이게 만에 하나 뭐 민주당으로 나가면 공천 받더라도 이게 전체 선거를 망치면 자기가 욕 다 얻어먹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그따라서 이게 민주당의 입당에서는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선거법을 봐가지고 지금대로 가면 비례당을 만들겠다. 위성정당. 지금대로 가면 한 5% 받으면 3명 돼요. 지금대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고 비례당이 있는데 무소속은 또 이게 장담 못 하잖아. 근데 비례는 무소속이 당선되려면 50% 얻어야 되잖아. 근데 비례는 5% 얻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5% 따라서 이게 그 지금으로서는
비례당을 조국이가 생각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면 문재인이한테 파란 옷에 파란 와이셔츠에 파란 운동화까지. 그거는 이제 이거들 문재인한테 갈 때 위성 정당이 여러 개 놓잖아. 나오죠.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가는데 1중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짝퉁이고 내가 인마 적통이야. 내가 민주당의 정통 위성 비례 정당이야. 왜 있잖아. 그 우리 정통 정당 있잖아. 옛날에 만든 거. 이게 내가 적통이고 나머지 짝퉁이야. 뭐 열린 나는 이게 민주당과 제휴한 열린 민주당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최강호하고 김의겸이 한 게 열린 민주당이고. 그렇죠. 그건 짝퉁이죠. 또 더불어시민당. 옛날 더불어시민당이 적통이잖아. 자기들끼리는 그렇죠. 예.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적통, 자기 말로는 주장이죠. 적통 이게 한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이게 저는 조국에는 정치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민주당 그 공천 못 받아요. 조국은 그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면 6개월 동안 당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거 5개월 남았어요. 당원 아니거든. 안 돼요. 안 되는 데다가 이 김영진이 그 7인의 멤버고 그 이재명의 당 정무조정실장인데 이 사람은 김영진이 국회 거기 나와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명예회복을 선거 출마해서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건 이재명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말을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나의 명예회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그 김호준 방송 나가서 했죠. 그거 들어보면은 분명히 저의 명예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측에서 그게 어떻게 명예회복 길이냐 하고 하니까는 바꿔서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을. 그럼 자기가 대한민국입니까? 그리고 이게 뭐 민주 진보 진영의 뭐 승리를 어째서 저거 떠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선배한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항상 이 비례 전문당은요 간판이 둘이가 있어야 돼. 1번, 2번 여성 남성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여성의 간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비례당은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렇죠. 1번, 1, 3은 홀수는 여성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이준석이도 비례 전문하려면 이현주라든지 누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지. 요즘에 이게 이현주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그러면 조국의 여성은 누군데? 파트너가. 네, 파트너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추미애인가 했더니 추미애는요. 광진 갑으로 돌았을 때. 아, 지역구. 고민정이한테는 안 된대. 고민정이가 완전히 이재명 같잖아. 그렇죠. 옛날에 문재인 숨결 느낀다더니 요즘 이재명의 여자가 됐어. 고민정이가. 그러니까 추미애는 광진갑으로 빠져버렸잖아. 그다음에 조민이는 아직 좀 그래. 자기가 하는 이상은 자기가 뭐 비례가 하는데 조민 또 할 수는 없잖아. 북한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손혜원이 약하대. 손혜원은 지금 뭐 약하대 그건 안 되고. 뭐 지금 이제 그래서 들은 게 누구냐? 바로 이게 윤미향이라. 아, 윤미향도 지금 무소속이죠. 민주당에서 그 탈당을 했는데 그때 재산 문제 때문에. 왜 윤미향이냐? 세 가지 이유라는 거야. 왜 윤미향이냐? 제일 중요한 게 조국 비례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라 해야 된대. 그래야지 검찰 탄압, 윤석열 검찰의 탄압, 윤석열 한동훈의 검난 이렇게 주장했잖아. 윤석열 한동훈의 탄압받은 사람만 핵심이니까. 그래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만 자격이 있다는 거. 윤미향이가 그 해당되잖아. 억울하다는 거 자기는. 집행유예까지 받았잖아. 2심에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조국이가 비슷하잖아. 조국이가 2년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요건이 충족됐잖아. 아니, 윤미향이 요건이 충족된 게 검찰총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직접 했으니까, 검찰의 피해자네. 검찰에 탄압받는 그렇죠. 사람이네.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피해자라 되니까 첫째 요건이 되고 두 번째, 조국이가 내세우는 게 바로 일본이래, 반일몰이. 반일몰이. 야, 이게 아직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죽창가. 그러다가 이게 아직 오염 처리할 수 있잖아. 이 문제 살아있거든. 계속 이제 방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반일몰이 하는 데는 윤미향이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아직까지 위안부 할머니들 조직들이 많이 있다고. 손일상이 적은 몇 개냐고. 그러면 그거 싹 모을 수 있다는 거지. 윤미향. 두 번째 이유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좌파를 총집결할 수가 있대. 윤미향이 남편이 좌파의 대부라는 거예요. 김삼석. 좌파 정도가 아니고 그 옛날에 간첩 사건으로. 남매 간첩당이지, 동생까지. 그런데 재심에서 일부 무죄 받은 거 인정, 또 소송합니다. 재심에서 그래 일부 무죄 받았지만 또 일부 찬양 몇 개 유죄도 있잖아. 이번에 조총련 집회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좌파의 대부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윤명만성이 없잖아. 검찰 탄압 프레임 조국이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친일 반일 머리 할 때 좋고, 그다음에 좌파를 직결할 수 있고, 이렇게 윤명을 간판 내세우고 자기가 2번 하면 그냥 5%는 그저 먹는다 보는 거지. 그 밑에 이제 뭐 실무는 최강욱이 하고 요즘 할 일도 없잖아. 백수대가 최강욱이 할 일이 없거든. 실무자. 그 최강욱이는 못 나갈 거야. 피선거권이 없어서. 근데 그 밑에 여러 명 뭐 들어오지만 핵심은 윤미향과 조국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저는 그 다음 순위는 저는 김남국으로 보거든요. 김남국, 저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 말이야, 뭐 좌파들 말해. 그 불출마 선언 하루에도 10번씩 바꾸지 뭐. 김남국도 자격 있네. 그 김남국 있죠. 수사 지금 지금 받고 수사 있잖아요. 탄압 받고 있잖아. 예전 수사 받고 있잖아. 김남국이. 네. 근데 송영길이는 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송영길이는 뭐 자기 충분하지. 지금 난리잖아. 막 송영길을 출판기념회 조계종에서 해가지고 막 한동훈 보고 뭐 이놈 어린 놈이 막 그쪽 이놈 저 했잖아. 제일 황당히 어린 놈이라 그래. 야, 그러면 너 송영길나 이준석이하고는 왜 손잡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더 어리지만 한동훈이 어리냐? 악이네, 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을 만드는데 간판은 둘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아, 여기 송영길은 안 들어갈 것 같아. 받으려면은 그 3번 여성 쪽으로 4번 받아야 되는데 조국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모르죠. 당을 한 10석 온다고 자기 생각할 수. 아, 그렇게 하면은 생각. 예. 보통 그럴 때 이제 명분 내세우는 게 배수진을 쳤다 이러거든요. 자기가 뒷번호로 가 있으면서 나까지 당선시켜 달라 이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 좌파에서는 1번 윤미향, 2번 조국 하는 비례대표 정당에 나올 거고 이 우파 호소인, 우파를 사칭하는 이 세력에서는 1번 이현주, 2번 이준석. 근데 이현주는 지금 이준석에 거리를 두더라고. 아, 그래? 제가 이현주를 잘 알잖아. 제하고는 안 지금 이게 되겠다. 조금 왜냐하면 둘이가 워낙 개성이 강해서 좋은 말로 물과 기름이죠. 거고. 예. 자도치. 예, 독특하죠. 제가 이현주는 스픽스에서 방송했잖아. 네. 끝나고 이해하는데 자기를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하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래. 자기는 국보급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자기를 안 하면 당이 망하는 거라는데 뭐 따라서 이게 저는 모르죠. 이현주하고는 계속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히려 저는 이래 봐요. 제가 보는 이준석은요. 오히려 금태섭이하고 이제 만나가 김종희가 중재했잖아. 거기 양향자하고 여러 명 놓잖아. 오히려 이현주보다는 양향자를 1번 하면서 다 합칠 수가 있잖아. 양향자. 그다음에 뭐 이준석. 그다음에 또 여성 하나 내세우고 뭐 허나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다음에 금태섭 이런 식으로. 김종인 들어가지 않을까? 4번에? 모르죠. 김종인 할배 이번에 그럼 육선합니다. 비례로 육선하는데 또 자기 뒷번에 나고 배순짓 자기들은 열석한데 홍준표 씨형도 열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김종인 할배가 10번 정도 가가 배수진 치고 뭐 대마 좋고 안 돼도 그만이잖아.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참 그 선거법이 이대로 가면은 별일이 다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피고인당, 피의자당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또 우파를 그 위장한 좌파 정당, 좌파 신당. 저는 좌파 그 이준석이 당을 만들면 저는 좌파 정당이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갤럽 조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은 그 자기가 진보라고 응답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올해 지금 하는 행동은 더 좌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고 싶습니다. 짚고 싶어요. 대구 정치권 조롱하는 거. 지금 대구 고향 대구시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안동 오는 것만큼 저는 이게 그 황당하다 봅니다. 이재명이가 안동에 오면요. 이게 안동 사람들이 표를 찍어줄까요? 절대. 안동이 추노지향, 추나라가 맹자나라예요. 노나라가 공자님 나라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유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디 담배 수맥 그 횡령해 먹고 도리짓고 돼가지고 도박이가 도망간 사람 야반 도주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 아버지가. 자, 근데 이준석이가 대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대구가 관계없이 본인이 지금 그 어디죠 노원병에 나왔을 때는 그 자기 대구가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호남 사람이 많이 살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 출마 안 할 결심하고 나서는 갑자기 고향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향 몇 살까지 태어난 건 맞습니까? 저는 그거 조사 안 해봤는데 아버지가 경북고등에 놓은 건 맞아요. 유승민 동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신한정권 투자에 제 아는 분이 있는데
저 아버지가 여기 서울서 지점장을 했다더라고. 예, 맞아요. 정권사. 그럼 여기 서울에 왔을 거 아니에요, 대학부터. 그렇잖아. 그럼 여기 대구에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 그러니까 그럼 지 고향도 아니고. 아니 김의겸이가 그러잖아. 칠곡에 가면 칠곡이 고향에다가 군산 가면 군산의 아들이랬다가 야 이준석이 너 서울의 아들이야 대구의 아들이야 좀 밝혀봐. 대구의 아들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 뭐 마치 연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게 뭐 대구 국회의원들 물론 비판받을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따뜻한 데서 좀 제대로 안 싸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한테 조롱받을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죠. 이준석이 지가 뭘 했다고 지가 조롱을 하고 그래.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고양이. 그걸 가장 나쁜 놈과 싸우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 새끼가 고양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큰지 이준석이 작은지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뭐 출마하면 무소속이든 뭐 신당이든 저는 이게 비례로 빠질 거로 보는데 만약에 출마한다면 저는 큰 한계가 30-40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구는요. 민주당이 누가 넣어도 한 20% 넣더라고. 나오죠. 김부겸이가 넣으면 40% 넣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윤석열 지지율이 60-70% 됩니다. 똘똘 뭉치면 60-70% 되잖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 애들이 이제 찍어주겠지. 역선 때 민주당 후보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30%.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지가 요즘 뭐 지지율이 3%인가 노동마. 지 조금 있을 수 있지. 그래봤자 저는 이게 30이 한계라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잡으시는가 했더니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이준석이를 문당지대가. 민주당 20%가. 예,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지 개인표는 10%. 가능하네. 요런, 저는 이게 대구를 너무 이준석이가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알로 보는 게 아닌가. 너무 쉽게 이렇게 봐요.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 못하는 TK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따끔하게 좀 혼을 내는 그런 그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만약에 김종현이가요. 김종현이가 이게 구심이 돼가지고 싹 끌어모아잖아. 근데 저는 심한 말 하는데 어떤 그때 제 방송에서 최진영 변호사 그러더라고. 근데 쓰레기 해도 되는 거 방송에 쓰레기가 됩니까? 쓰레기가 여러 개 모이면 쓰레기 더미면 되지. 그게 뭐 쓰레기 아닌 다른 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방송 용어로 쓰레기라는 게 뭐 방송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일반 쓰레기가 그렇게 해요. 쓰레기 봉투 여러 개 갖다 모아 놓으면은. 그 쓰레기 더미지. 쓰레기 더미 되죠. 더미 되는 거지. 제 말은 뭐 여러 명 정치권에 모아놓은 데서 이게 크게 국민 지지를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그냥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이준석은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래 봅니다. 저도 이번 그 총선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준석 이야기는 좀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오늘 1부, 2부 아주 그 1부에서는 이재명 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2부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경로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건드렸다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멸콩TV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멸콩TV가 제가 역사를 좀 하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시사는 많이 봐요. 변호사들하고 제가 대담하니까 시사는 막 10몇만 명씩 많이 보는데 역사는 이제 좀 어려운지 법필 소세라고 하죠. 역사는 이제 뭐 1, 2만 뭐 이게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아요.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낮에 역사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의 시간에 40-50분 이래가 이제 그분의 일대기나 평론 쭉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이 책은 절반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인물 100명만 했잖아. 이걸 하고 세계 인물 100명은 책으로 아직 안 내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인물도 하고 우리 인물 한 주씩 하니까 조금 이게 그 법필 소세도 좀 이게 진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 자막도 나오고 다 합니다. 한시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지하게 좀 아침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서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멸콩TV에서 이제 1+1으로 일단은 뭐 다른 변호사들과 하는 아주 진지하고 그 흥미있는 그 정치평론이 있습니다. 그 코너를 하나 보시고 1+1으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법필 소세. 법필 소세. 법률가의 부서로 세상을 밝힌다. 법필 소세를 같이 봐주시면 1+1이 되네요. 한번 이게 다음에 우리 송국원 선배도 우리 그 멸콩TV 한번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서종국의 법대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